사랑. 혹시 지금 졸리신가요? 네, 이게 마지막 강의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학창 시절과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전공은 성적에 맞춰 갔던 곳이라 제가 직장 생활은 전공과는 다른 일반 사무직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남편을 직장 생활하면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너무나 그때는 잘해주었어요. 네. 그때는 너무나 잘해주었고요. 6년여의 연애 기간을 보내고 제가 좀 남편이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살림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로 결혼을 했고요.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월급으로만 사는 좀 평범한 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요,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여러분은 행복한 삶과 여유 있는 삶 함께 가져가고 계신가요? 네. 이 두 가지 삶을 가져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여유 있는 삶은요, 저희 아들과 딸이 학원에 다니기 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결혼 초에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그런 거였더라고요. 제가 무지했었던 거죠. 우리 아줌마들의 일상생활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요, 브런치 집에서 수다 떨고 또 맛집 순회하면서 네, 맛집 순회하면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지만 아이들 성적 얘기, 또 학원 얘기, 또 남편의 뒷담화, 시댁의 뒷담화 하시죠? 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뒷담한 다음에 아이들 학교 시간에 발맞추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남편이 정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언제까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남편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계를 느낀 게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의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시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시켰을 때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았고 또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못할 것 같아서 부상당하면 끝이야 하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산아를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프질 않아서 병원에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빠지는 보험료가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쪽 다리가 아프고 그 다음 또 한쪽 다리가 아프면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거든요. 우리 마트 잘 가잖아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큰 병원에 가서 해봤더니 허리 디스크 협착이란 병명이 나왔습니다. 뭐 디스크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디스크쯤이야 뭐 치료하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료해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한방 양방 다 치료해도 나아지질 않았고요. 그래서 뭐 한의사도 의사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은 게 우리 몸에 염증이 많고요. 또 비만이 있거나 또 생활 습관이 좋지 않거나 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병이 찾아온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산화를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한 가지 본 게 유산화를 영양제를 섭취하고서 좋아진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한 동생, 지금의 저의 스폰서님이세요. 스폰서님이 오셔서 진짜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유산화가. 그런데 제 앞에 와서 유산화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요. 저보다 돈을 낸 건 우리 스폰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곧바로 3BC를 가입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저는 허리디스크 협착의 그 사례를 통해서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밝은 성격이었고 또 오지랖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면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편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님들에게 이렇게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꾸준한 성장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해서 빨리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좀 더디게 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될 테니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골드를 결단하게 된 계기가 저희 파트너님들을 보면서 좀 제가 파트너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의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파트너들에게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형제 라인 리더님들 너무나 좋으시죠. 그분들의 성장이 있었기에 제가 결단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저의 성장을 기다리는 스폰서님 보면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평범한 주부도 골드를 갈 수 있다 써져 있죠. 여러분도 지금 주부이신 분들은 다 갈 수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네, 제가 골드를 가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팀과 함께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꼭 가셔야 되고요. 골드를 가면서 제가 느낀 건 여기서 또 한번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결단하고 잘했던 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큰 기복이 없는 꾸준함인데요. 리더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요, 바로 기복을 잘 타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 기복을 타지 않아서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좀 상대방을 공감하고 또 경청을 잘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힘들어할 때 공감하면서 또 이해하면 그 끈끈한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됐었고요. 다음은 미라클 모닝으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유산화는 출퇴근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 팀 미라클에서 진행하는 미라클 모닝 독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거기서 영양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요. 리더십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라인 리더님들을 통해서 노하우도 배울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정보 전달과 연락입니다. 여러분, 본사에서 나오는 프로모션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를 계획하고부터 유산화에서 나오는 정보와 그런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여서 성장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잘했던 점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의 부족으로 승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스폰서님들이 승급 언제 하실 거예요? 물어보시죠. 네, 그러면 정말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스폰서님께서 승급 언제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저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다음은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과 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장에는 마이너스가 되었고 후속 조치에도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다음은 꾸준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저는 지금은 시스템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꼬박꼬박 참석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남편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눈치도 봐야 됐고 또 아이들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빠졌어요. 그래서 성장이 좀 더뎠던 것 같고요. 철저한 아줌마 근성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전업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유산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산화를 1순위로 생각하시면 분명 성장이 빠를 겁니다. 저에게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저에게 자랑스러운 저 박숙경이 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파트너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 안에서도 도움이 되는 리더, 스폰서님에게도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에게는 제가 항상 기대고만 살았어요. 기대고만 살았던 동갑내기 저희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든든한 아내가 되고 싶고요. 또 우리 아들, 딸 제가 밥만 해주는지 알아요. 밥만 해주는 엄마가 아닌 정말 비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고요. 또 저희 엄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시골에서. 그래서 든든한 막내 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성교의 비전을 품은 저희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낌없이 후원을 하는 그런 유산화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데요.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산화에 임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고 태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산화에 임하는 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의 오늘 비전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